자, 월요일 7시가 되면은 시작하는 선자국어 라이브. 자,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7시에 만나는 선자국어 77들과 함께 힘차게 한번 라이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볼까요? 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 그 사전 반응을 봤더니 오늘 시험 문제가 어렵냐? 라는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 시험 난도랑 가장 유사한 거는 저희 결승선, 그 다음에 출발선, 그 다음에 지금 풀고 있는 최우선이 있습니다. 특히 최우선 모의고사는 하여간 이제 꾸준하게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의 경향이 제일 맞게 또 시간 그 배분까지 생각해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실전용 연습으로는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라이브는 우리가 본 수업 때 못 풀었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무난한 문제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힘들게 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험 문제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절대로 위축되지 말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함정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그 논리 문제 같은 경우는 4번이 매우 어려웠을 텐데 필승 문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목소리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난주보다 좀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졌죠. 근데 지금 낮은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그쵸 수업을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학원에 와서 수업을 못했어요. 들어갔는데 혹시나 목이 나올까 해서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 아침이 되니까 출근하니까 더 안 나와. 이래가지고 결국은 수업을 출근했는데 못했어요. 지금 그래도 많이 낮은 건데 오늘 좀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고 좀 울먹거리면서 수업을 할 거야. 울먹거리는 거는 약간 그쵸 지금 워낙 이 뭐 비염하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 그 알러지랑 그 다음에 지금 좀 약간 몸살이 좀 심해가지고 그런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오늘 다행히 소리가 제대로 그래도 제대로 나오진 않지만 웬만큼은 나왔어요. 웬만큼 나왔기 때문에 아까 수업도 했고 그리고 오늘 라이브 못할까 봐 사실 굉장히 걱정했는데 라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부터 저 걱정하는 것만큼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기침을 한다든지 제가 잠깐씩 콧물을 좀 흘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손을 이렇게 하면 콧물 닦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힘차게 합격을 위한 시간 단축 훈련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죠? 그쵸. 한 주의 시작을 라이브와 함께 하자. 특히나 지금 계속해서 하는 게 2026년도 국가지를 성찰하자. 시험이 그쵸. 분명히 새로운 유형이 나오긴 했지만 점수가 정말 많은 분들이 폭락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대체 마지막 시험이었던 최근 들어 국가직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제가 매주마다 그걸 생각하는데 오늘은 좀 요거를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험이 서서히 다가오죠. 다가왔을 때 많은 분들이 약점 체크를 하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영역별로 나눠서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학생분들이랑 상담할 때 가끔 가다가 이렇게는 상담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물론 이제 답답한 마음은 알겠는데 강사들한테 와서 상담할 때 뭐라고 하냐. 선생님 좀 국어가 어려워요.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릴 테니까 어디가 힘든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사실이에요. 선생님 국어 너무 어려워요. 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사실은 강사들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그러면 저희가 특별하게 어떤 처방을 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없어. 전체 문제 중에서 내가 모르는 영역이 틀림없이 있고 약한 영역이 있을 거야. 그래서 영역별로 나눠서 약점을 체크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한데 틀린 거를 모아서 한 번씩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최우선 모의사 열심히 풀고 계시죠? 그러면은 그 이전에 풀었던 내일국어도 괜찮고 출발선, 결승선, 최우선을 다 모아서 공문서만 쫙, 논리만 쫙, 아니면은 순서별만 쫙 이런 식으로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나누어서
약점을 체크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지금 계속해서 뭐 저기 뭐지 채팅창이 올라오는데 선생님 오늘 어려웠어요. 어려웠다니까. 그치? 그리고 실제로 지방직이 이렇게 나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데 지방직에서 몇몇 문제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지금 논리를 어렵게 하는 이유는 논리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요. 이른바 그 불회탄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예 제목까지 맨날 쓰잖아. 이렇게는 안 나오는 문제를 연습하기. 논리 세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이렇게는 안 나와. 그러니까 저희는 시간이 그 정도로 소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의 목표 어려운 문제를 틀려보자. 어려운 문제를 한번 실수를 해보자. 지금 실수하고 지금 틀려봐야지. 그 다음에 저희가 그죠 본 시험에 가서 실수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논리는 어쨌든 이렇게는 안 나오는 문제를 항상 연습을 하시되 독해는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독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논리에서 밀려서 그런지 점수가 좀 안 나오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독해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따라 읽어보죠. 여전히, 당연히, 확실히 독해는 가장 중요하다.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여전히, 당연히, 확실히 독해는 가장 중요하다. 시험 보기 바로 전날까지도 1일도 푸시고요. 모의고사를 충실히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답을 이렇게 찍듯이 보는 게 아니라 지문 전체를 제가 장악하라고 했죠. 그래서 특히나 독해가 약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속도를 올려야 되는 거야. 기본적인 시간을 갖다가 올리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훈련이 바로 1일 1독 훈련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1일 1독 바로 시험 오기 전날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정답률 90%. 아이고 되게 이제 잘 푸네요. 바로 공공언어 수정하기가 되는데 뭐 지나친 명사나열을 피해라. 능동과 피동을 갖다 정확하게 써라. 뭐 대등한 표현 써라. 사동피동 써라. 뭐 특별하게 뭐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차례 태풍 분사에 북상에 뭐 철저히 대비했다. 이로써 자 여기도 보시면 이로써죠. 이것으로써 수단이죠.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고 그쵸 재산 보호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뭐가 틀렸냐 잘 보세요. 시민의 생명을 최소화하고 재산 보호를 최소화해. 그럼 재산 보호를 최소화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보호 안 하겠다는 거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거죠. 그럼 사실 이거는 필요한 서술어가 하나뿐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를 써줘야죠.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을 뭐 보호하든지 지키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자, 어떻게 고치는지 봅시다. 아 하나로 했네요.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렇게 썼을 때 너무 이렇게 열거가 많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한다. 재산을 보호한다. 가능하죠? 피해를 최소화하다. 이렇게 붙인 게 맞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태풍이 내륙 지역을 통과할 때 아니 주수롱도 틀렸고 이거는 능동피동도 틀렸네. 태풍이 통과하는 거죠. 통과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게 맞죠. 세 번째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 뭐야 되어지다? 틀렸죠. 이중피동이죠. 되어지다 지게 되다는 아시겠지만 잘못된 피동 표현이죠. 틀린 피동 표현 너무 과도한 피동 표현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예상되어지다 자 되어지다 지게 되어다는 쓰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원래 문장이 맞고 얘가 틀렸어요. 마지막 태풍 북상 대비 조치 철저 이게 명사구가 더 맞죠. 이렇게 명사구가 너무 명사가 많을 때는 명사구에 오르려고 하는데 주로 올바르게 조사를 넣거나 아니면은 그쵸 하다를 주로 많이 넣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태풍 북상 대비 조치를 조사 철저히 접사는데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3번 잘 푸셨습니다. 이번 문제는 아까 죄송 이번 문제 제가 아까 채팅을 잠깐 봤어. 그랬더니 채팅이 지금 뭐라 되어 있냐면은 계속해서 이게 중복 정답 있어요. 똑같은 복이 있어요. 그래서 답답 맞게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는데 아이고 이게 아니야. 이거 2번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1번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 보세요. 같은 문장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낯성립을 얘기하고요.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은 성립할 수도 있지만 성립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치? 이 한국어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말장난 같은 경우인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번 문제는 제가 일부러 그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강조를 한 겁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좀 어렵게 빈칸이 5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시겠지만 저희 시험에서는 빈칸이 보통 3개 나와요. 적게 나올 땐 2개, 그리고 많이 나올 때 보통 3개가 나오지 5개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쵸, 일단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 기역, 니은, 딜, 릴까지는 정확하게 필요조건인지 중무조건인지 아셔야만 되고요. 마지막 미음 같은 경우는 함정이죠. 여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요거를 가지고 한번 판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요 정도만 나와도 되게 어려운 문제야. 한번 해보죠. 인과를 진다는 것은 특정한 사건이 원인이 돼서 죄송합니다.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두 변수 간에 일정한 관련성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의 무엇일 뿐, 무엇이 아니다. 이렇게 되지.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져요. 잘 생각해봐.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지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까마귀가 날았기 때문에 배가 떨어진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까마귀가 난다는 게 선이고요. 그 다음에 배가 떨어진 게 후죠. 그러니까 먼저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인과관계를 볼 수는 없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선후관계도 인과관계와 필요충분 조건을 따진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번엔 상관관계야. 상관은 뭔가 연관이 있다는 거야. 연관이 있는데 그게 반드시 인과관계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말이 어려웠나 모르겠어요. 즉 상관관계가 없는 변수들 관계는 인과관계도 없다. 자,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나오죠. 자, 그럼 한번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상관관계가 없으면 인과관계도 없다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를 대우로 만들어봐. 그러면 없으면 없다니까 인과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는 인과관계의 무슨 조건이야, 시작? 필요 조건은 맞지. 그런데 상관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인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조건 아니다? 중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여기서 일단 이렇게 찾아줘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면 B다 라는 명제가 성립할 때 A면 반드시 B이기 때문에 A는 B가 성립하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앞에 있죠, 얘가. 그러면 A이면 B다. A가 있으면 무조건 B가 있는 거죠. 얘는 무슨 조건이야? 있으면 있다. 충분해.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B라고 해서 반드시 A는 아니죠. 역은 성립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 B는 A가 성립하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됐습니까? 이거 일단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한테 항상 설명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잘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너 미십니다. 잘 생각 한번 해봐. 자, 네가 있으면 행복해. 자, 이 뜻이 뭐라 그랬지? 너는 행복의 충분 조건이라 그랬지. 근데 이거는 뭐냐면 네가 있다는 게 성립하는 하에서 나의 행복이 존재한다는 거지. 행복한다는 게 무조건 네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네가 있어도 행복해. 철수가 있어도 행복해. 영희가 있어도 행복해. 밥을 먹어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가 있으면 있다를 만족시키는 거지 없으면이라고 하는 걸 가정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자, 다시 한번 만약에 행복이 없는 상황에서 너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행복이 없으면 네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네가 있으면 행복해. 그래서 이 조건보다 이 고백보다 더 절대적인 고백이 뭐라 했어요? 네가 있어야만 행복해. 이 고백이 더 절대적인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떤 뜻일까? 그렇죠. 네가 있어야만 행복해. 이건 네가 없어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지. 나의 행복은 오로지
너 안에만 있어. 너의 존재에서만 있어. 이런 뜻이야. 수업 시간 제가 이제 항상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가 있으면 행복해라는 말과 네가 있어야만 행복해라는 말은 다른 말일 수가 있다. 아시겠죠? 충무조건 필요조건 할 때 제가 항상 요 예문 가지고 설명하니까 잘 기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더 이상 설명을 안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아시겠죠? 뭐야? 근데 여기서 필요, 충분, 필요, 충분, 필요, 충분 똑같이 나왔네, 그치? 어머나, 사실은 이걸 의도한 건 아니라 이거 하나 살짝 굳혀놨어야 되는데. anyway, 그럼 미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 봅시다. 상관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인과는 아니라는 거잖아.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1번하고 3번 있는데 선택지가 똑같다 보시면 안 되죠. 1번 선택이 뭐냐면은 상관관계를 지닌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지. 무슨 말이야.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상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관이 있으면 무조건 그쵸 여러분들 요건 지금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이건 되는 건 아니잖아. 왜 그러냐면은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의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니까 이건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무슨 관계 있을 수 있어? 그쵸. 여러분들 상관이면서 인과고 인과이면서 상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뜻이고 성립하지는 않는다. 상관이면 이 무조건 인과되는 건 아니야. 근데 상관이면서 인과되는 것도 있을 수는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다시 한번 여기를 보게 되면은 여기 인과면은 무조건 상관이 되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상관이면 무조건 인과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사실은 뭐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립하지가 아니라 성립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좀 이거 문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방자 이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와요. 5개를 누가 내냐?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연습이니까 그런 거야. 저희 최우선 모의고사도 이렇게는 안 내요. 지금 무엇이다 어디까지나 연습이다. 그리고 성립하지 않다와 성립하진 않다는 다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함정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3번 문제 어떻게 이제 좀 잘 푸십니까? 한번 해보죠.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 자, 전통시장 기획 이벤트에서 진행할 프로그램에 관한 진술 중, 자, 다음 이제 하나만 거짓이야. 이거 나왔지? 그럼 이제 약간 좀 이제 좀 느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정말 다양하게 문제를 연습했잖아. 진술이 쭉 있는데, 여태까지 모든 시험은 다음 진술이 참일 때 출현할 수 있는, 도출될 수 있는 결론 혹은 항상 참으로 도출되는 것을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국가직부터 다음 전제들 중에서 하나만 거짓일 때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었냐? 하나만 거짓일 때, 두 개만 거짓일 때, 세 개 다 거짓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풀어봤잖아. 그러면 어쨌든 발문에서 이렇게 전제 중에 하나가 거짓이다 이런 게 나오면은 머리가 이제 막 돌아가죠. 물론 얘가 거짓이고 잠참참, 얘가 거짓이고 잠참참, 얘가 거짓이고 잠참참, 얘가 거짓이고 잠참참 이렇게 풀 수 있지만 너무 시간이 걸리잖아. 그리고 아마 문제 푼 사람이 그렇게 시간 걸리게는 안 됐겠죠. 저희도 그 시험에 그 절대 시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항상 뭘 찾는다. 기억하시죠? 모순을 찾는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에 야시장 콘셉트를 적용하고 라이브 공연도 진행한다. 2번에 라이브 공연을 진행하면 쿠폰 이벤트도 진행한다. 3번에 야시장 콘셉트를 진행하지 않고 쿠폰 이벤트도 진행하지 않는다. 네 번째, 체험 부스를 진행하지 않고 라이브 공연을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단 하나만 거짓이야. 여기 하나만 거짓이야. 그래서 단 하나만 거짓이다 라고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보세요. 왠지 조건이죠. 얘가 지금 선언이고 선언이고 선언이잖아. 선언 확정적 조건이잖아.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일단 뭐 써 있는지를 보세요. 그런데 이건 뭐 딱 보자마자 보이네. 뭐가 보여? 저 1번하고 3번이 보이죠. 왜냐하면은 얘랑 얘 같은 경우는 동시에 참여될 수가 없죠. 왜 무슨이죠? 시작. 야시장
아, 죄송해요. 연원이라고, 연원. 선원이라고 그랬어? 연원이라고 했다고, 연원. 됐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1번에 이걸 보게 되면은 야시장과 낮 야시장이 있죠. 그러면은 연원이라고 하는 거는 참이라고 할 때 양쪽이 다 참일 때만 참이 되는데 얘가 지금 야시장이고 얘가 난 야시장이니까 얘가 참면 얘가 거짓, 얘가 거짓, 얘가 참. 얘들이 서로 모순 관계란 말이야. 확정이 됐어요. 1번이 거짓이든지 3번이 거짓인지 둘 중에 하나면 거짓이야. 그럼 지금부터 그냥 한번 해보세요. 경우의 수가 그럼 4개에서 2개로 줄어들잖아. 그럼 지금부터 해보면 돼요. 자, 한번 해보죠. 얘가 만약에 참이라고 생각하고요. 얘가 만약에 거짓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만 거짓이니까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겠죠?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얘가 지금 확정, 얘가 연원문이고 확정이잖아. 그런 경우의 수를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첫 번째, 야시장 참, 라이브 공연 참. 4번도 참이니까 체험 부스가 아니다가 참, 라이브가 참. 근데 2번에 보면 라이브가 참이면 쿠팡도 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것이 요 결론이 기존의 전제랑 그쵸 어떻게 돼 약간 충돌된 게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근데 3번만 거짓이니까 그쵸 얘는 야시장이거나 쿠팡이거나 하니까 상관이 없네. 모순된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얘가 확정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니까 그냥 답은 3번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자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거잖아. 연습.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그쵸? 한번 다른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이번에 한번 얘가 거짓이야. 그리고 나머지가 참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과 4번 보세요. 야시장이 낮 야가 참이고 낮 쿠팡이 참이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낮 체험이 참이고 그 다음에 자 라이브가 지금 참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번에 얘가 것이고 얘가 네? 아 쿠팡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쿠팡이 아니라 쿠폰이랍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얘가 지금 쿠폰이라고 했습니다. 쿠폰이요 쿠팡이. 그래서 어쨌든 3, 4번이 다 이게 참참이니까 낫야, 낫쿠폰, 그 다음에 낫체, 낫라이브 이렇게 되죠. 근데 2번으로 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얘가 참이니까 라이브면은 쿠팡이 나와요. 그러면 4번을 보세요. 저기 3번을 보세요. 3번은 낫쿠폰이었죠. 근데 2번을 보게 되면 라이브를 인정했더니 쿠팡이 나오죠. 그러니까 쿠팡이 아니면서 동시에 쿠팡이 다 나오니까 그냥 모순된 결론이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면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지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얘를 인정해서 문제를 푸는 순간 얘가 모순이 도출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첫 번째 풀었던 건 답이 되죠. 답은 몇 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 쿠팡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 마켓컬리 서운해. 마켓컬리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답은 3번이 되죠. 그래서 문제를 볼 때는 사실은 이거를 보면은 여기에 경우의 수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게 약간 운이긴 한데 얘를 참여라고 했을 때 바로 답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가 좀 확정이 됐으면 뭐 얘가 아무래도 뭐 조건이 안 맞겠지. 그래서 그냥 바로 넘어가면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일단 4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최선 뭉터모에서 앞 광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풀고 계십니까? 오늘로써 제가 최우선 모의고사 15회까지 지금 벌써 다 풀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남은 게 5회뿐이 없어. 그리고 마지막 최우선 모의고사 20회 때 지금 쭉 봤더니 주로 신유형 쪽이 논리가 좀 답이 정답률이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15회에서 신유형 논리 풀었더니 정답률이 60%뿐이 안 나왔어.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종강을 할 때 아예 1회부터 20회까지 여러분께서 많이 들렸던 논리 문제를 똑같이 그걸 또 만들어가지고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 변형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정도로 반복을 하면은 신유형 문제도 충분히 잘 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당황하면 안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그쵸 그냥 모르는 게 나오면은 다 우리가 풀었던 틀 안에 있다 생각하시고 그냥 열심히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아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을 요거 진짜 난리네요 난리. 지금 살아난 거야 제가 살아난 걸 주말에
야, 진짜 그 농담으로 했어요. 정말 반년치 아플 걸 다 아팠다 그랬어요. 정말. 그래서 어쨌든 좀 살아난 겁니다. 아 그리고 그 약을 먹었는데 약이 나는 술 한잔 했나? 왜 이렇게 졸려요? 그래가지고 주말에 할 일도 좀 있었는데 정말 자느라고 완전 그냥 거의 이렇게 기절하듯이 잤어요. 기절하듯이 자가지고 그나마 떠들지 않았으면 목이 좀 살아난 겁니다. 요즘 주변에 정말 목감기 날릴 때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보기 전에 아프면 되게 서러워. 그리고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좀이라도 아프면 바로 병원 가시고 비타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병원 처방 받으세요. 저는 그 월요일날 바로 병원을 갔으면 괜찮은데 여러분들 그 월요일날 라이브 할 때 월요일날 라이브 때문에 시간 없어서 못 갔고 화요일날 못 갔어 병원에서 수요일날 뒤늦게 갔어. 뒤늦게 갔더니 병이 도져가지고 지금까지 약간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플 때는 바로바로 의사 선생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논란의 4번 문제를 좀 보시기 바라는데 논란 4번 문제는 여러분들 이게 이건 제가 만든 문제 아니고요. 이거는 국가직 7급 피셋이야. 7급 피셋이에요. 7급 피셋이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왜 우주선다가 아니에요? 아니 이게 원래 우주선다인데 하나를 그냥 줄였어. 왜냐하면 정답 입력이 안 되는데 우주선다라고 하면 그래서 국가 실급 필수 문제니까 당연히 어렵고 시간 내에 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건 뭐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렇게는 안 나온다 문제야. 이렇게는 안 나오는 연습용 문제 됐으니까 연습용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문제를 좀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가지고 온 이유가 있는데 이 문제를 시간 내에 다 못 풀어도 괜찮아. 근데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 이 문제를 가져온 거야. 그게 이제 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똥똥초에서는 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A, B, C 등 네 종류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졌어. 첫 번째, A와 D를 둘 다 가진 후보자가 있고 B와 D를 둘 다 가진 후보자는 없고 A나 B를 가진 후보자는 모두 C를 가지고 있지 않고 A를 가진 후보자는 모두 B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얘를 조건 1, 조건 2, 조건 3, 조건 4라고 할 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조건 1은 A와 D를 둘 다 가진 후보자고 조건 4는 A를 가진 후보자는 B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제가 이제 질문 오늘 가지고 와서 질문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1번 사람하고 4번 사람은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를 판단하라는 거야. 보고예요. 1번하고 4번은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일단 기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뒤에다가 좀 써도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A와 B를 둘 다 가진 후보자가 있다. 이렇게 써볼게요. 뒤에다 다시 옮기면서 써볼게요. A도 가졌고 D도 가졌다. 됐죠? 이번에 B와 D를 둘 다 가진 후보자는 없다. 그러니까 B도 가지고 D도 가진 후보자는 없다. 드물어가 하면 not B이거나 not D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A나 B를 가진 후보자는 모두 C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A를 가진 후보자는 모두 B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거짓이다. 다시 한번 A를 가진 후보자가 모두 B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봐봐. 조건문이 거짓이죠. 단수함수 사용해야 되지만 바로 풀게 되면은 뭐가 돼요, 여러분들? 그쵸. 정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이다. 됐어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할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죠. 마지막 4번 한번 정리해 볼게요. A를 가진 후보자가 모두 B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거짓이다. A를 가진 후보자가 모두 B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이다. 조건문이 거짓이다. 그러면은 정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이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봐봐. 얘가 지금 연원이죠. 확정이죠? 조건이죠. 갑자기 선언이 나오니까 이럴 땐 좀 통일해 준 게 또 편하지 않아요? 선언문은 자, 수험의 상사롭게 생각하라 했어. 선언문은 무슨 문이다? 조건문이다. 단선주 사용할게요. 조건문을 고치시고요. 그러면은 B이면 not가 되고 B이면 not.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1번하고 4번은 같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일까?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1번은 A와 B를 둘 다 가진 후보자가 있고 4번은 A와 B를 둘 다 가진 후보자가 있잖아.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선생님,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A, B, C, D를 다 가지고 있구나. A, B, D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연원지 단순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치?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했네. 두콩리게 정확하네. B와 D를 둘 다 가진 사람이 없다라 돼 있잖아. 그러니까 B와 D를 둘 다 가진 후보자가 없다라 돼 있으니까 얘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2번을 한번 내보세요. B와 D를 둘 다 가지지 않았지. 그러니까 D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뭐야? B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지. 그 다음에 4번을 보세요. B와 D를 둘 다 가지고 후보자가 없으니까 B를 가지고 있으면 뭘 가지고 있지 않은 거야? D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B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4번은 B를 가지고 있고 1번은 B를 안 가지고 있는 거고 무조건 D를 기준으로 보면은 1번은 D를 가지고 있고 4번은 D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하고 4번 다른 사람이에요. 됐습니까? 그걸 좀 묻고 싶었어요. 그거를. 왜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를 좀 빨리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요거를 한번 요 옆에다 한번 좀 옮겨 써보도록 할게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어떻게 쓰지? A이고 D다. 1번에 A이고 D다. 옮겨 써볼게요. B면 낫디다. B면 낫디다. 3번에 A이거나 B면 낫시다. 틀렸는지 보세요. A이거나 B면 낫시다. 자, 4번에 A이고 B다. 4번에 A이고 뭐냐? B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1번 사람하고 4번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왜냐면 여기 두 번째 B와 D를 둘 다 가지고 후보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B면 D고 D면 나쁘니까 얘들이 좀 다른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이제부터는 이걸 보면서 한번 언어적으로 생각을 해봐. 여기까지 기화를 했지? 그럼 1번 네 종류 중에서 세 종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자, 얘와 얘가 지금 확정이 돼 있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D를 얘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뭐야? 2번에 따라서 B를 가지고 있지 않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A를 가지고, 얘가 또 A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3번을 보면 A이거나 B면 낫이죠. 낫이지. 어쨌든 간에 얘 같은 경우는 세 종류의 그 자격증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4번을 보도록 하세요. A면은 뭐야? 낫이지? B면 뭐야? 시작? 낫?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낫 D가 되는 거 아니야. 어찌 되었든 간에 얘 같은 경우도 그쵸. A나 B 둘 중에 하나만 가지면은 얘는 낫이가 되고 얘가 되면은 B면은 낫디가 되니까 그쵸. 세 종류의 자격증 가질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번은 당연히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었던 건 일단 기화를 여기까지 제대로 했는지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1번하고 4번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얘 때문에 얘. B와 D를 둘러가지고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B면 낫디, D면 뭐야? 낫비죠. 그러니까 이건 둘 다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A하고 D는 가지고 있는 개수가 다른 거야. 지목적인 개수가 다른 사람이야. 그치?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도 이상하게 연합해서 선생님 1번에 A면서 B면서 D면서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언어수를 생각하게 되면 1번은 그럼 당연히 세 종류의 자격증을 가진 거는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번. 어떤 후보자는 B를 가지고 있지 않죠? 저는 NP가 없잖아. 어떤 후보자는 D를 가지고 있지 않죠? B면 뭐가 되시죠? 낫디다. 뒤로 맞잖아. 똑같은 말이잖아, 지금 이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기호화만 하고 1번하고 4번이 다른 사람이라는 판단만 하게 되면은 얘는 바로 도출이 됩니다. 되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D를 가지고 있지 않은 후보자는 누구나 C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 보세요. D를 가지고 있지 않은 후보자는 누구나 C를 가지고 있지 않다. 대우를 해볼까요? C이면 무조건 D야. 됐습니까? 그럼 네 종류 중 한 종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 한번 잘 이해를 해봐. 자, D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C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이거 뭐냐면은 C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다 시작? D를 가지게 된다는 뜻이지. 그치? 그치?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도출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보더라도 없잖아. 왜냐면은 3번을 보게 되면 3번 같은 경우는 자, 대우를 한번 해볼게요. C이면은
not A이고 not B다까지는 확정이 되지. 여기까지 확정이 되지. 그러니까 3번은 뭐냐면은 만약에 C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A도 안 가지고 있고 B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지금 새로운 조건은 뭐냐면은 C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D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거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이 조건을 생각해봐. C가 있으면 무조건 D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C를 입증을 해라. C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뭔가 있어야 돼. 근데 3번은 지금 C가 있다는 게 아니라 C가 만약에 있다면, C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어떤 결론이 난다만 얘기하는 거죠. 이 전체에서 어디를 보더라도 C의 존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얘를 매개를 해서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뭐 설명할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대입해서 하나하나 설명이 되겠지만 그냥 이걸 언어적으로 딱 보게 되었을 때 마지막 디귿은 C가 있으면 D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C가 확정되지가 않잖아. C가 확정되지 않고 여기서 확정된 것은 A가 있다, D가 있다, A가 있다, B가 있다. 오히려 여기서 not B가 있다, not D가 있을 때까지 확정되는데 C가 확정된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없죠. 그럼 이거는 매개를 해서 결론을 도출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말 수 없다. 틀렸다라고 하게, 그러니까 일리 들어가 넣어봐야 돼, 넣어봐야 되는데 말 수 없다. 매개되지 않는다. 이 정도로 하면 바로 그냥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답 몇 번이 되겠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자, 빨리 딴 데를 보고 계세요. 자, 우리 그 시청하신 분들을 딴 데로 눈 돌리게 강요를 하고, 그죠? 코를 닦고 있는 이런, 이런. 자, 지금 이제 머리가 터진다 어쩐다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이렇게는 안 나오는 연습 문제를 가져온 거야. 왜냐면은, 모든 시험은 그 예상되는 어떤 그 저기가 있어요. 그 내용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은 사실은 실제로 저희 쪽에서 나오는 것보다 많이 어려워. 왜냐면 진짜 이게 필세 문제이기 때문에 필세 문제 그대로 가져왔다 그랬어요. 제가 고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가져온 거야.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그 좀 묻고 싶은 두 가지. 하나는 이렇게 기호화로 정렬시킬 수 있는가? 어찌 기호화를 정렬시킬 수 있는가? 그러면은 확정적 조건을 찾으려야 돼. 얘가 지금 연원이고 얘가 연원이죠? 얘가 지금 확정이 돼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결론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있을 텐데 이때 중요한 거는 1번하고 4번이 다른 사람이에요. 1번하고 그 2번, 4번을 같은 사람을 하게 되면 이제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 A와 D를 둘 다 가지고 후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A와 B를 둘 다 가지고 후보자가 있으니까 선생님 그럼 A, B, D를 가지고 후보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뭐 답이 뭐 이상한 대로 가게 되는 거지 지금. 그치? 근데 우리가 이때 중요한 게 바로 2번이죠. B와 D를 둘 다 가진 후보자가 없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1번은 무조건 B를 갖지 않았고 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4번은 무조건 D는 없는 사람이야. 그럼 가지고 있는 자격증의 개수가 다른 거예요. 그럼 얘는 다른 사람이라고 놓고 풀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언어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면은 그죠? 바로 이제 문제가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기화를 제대로 해서 정보를 정렬할 수 있는가를 보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1번과 4번이 얘 때문에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일단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논리 문제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님께서 지금 이런 문제 풀다가 시험장 가면 진짜 빨리 풀겠다고 하는데 그런 걸 좀 유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래주머니가 뭐 항상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평상시 때 약간 낯설고 문제 풀 때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 이런 당혹감을 평상시 때 느껴봐야 돼.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더 빨리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코가 너무 막혀가지고 긴급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염 걸렸을 때, 감기 걸렸을 때, 코 막혔을 때 본인만이 알고 있는 코 뚫는 비법을 올려주세요. 자, 제가 세 분께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동닭을 쏘도록 할게요. 본인만이 알고 있는, 자, 약 먹는다 이런 거 안 돼. 자, 코 뚫는 비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이제 빨리 좀 해주세요. 자, 빨리 좀 해주세요. 어, 아, 옆으로 누우면 되고 계속해서 나오네. 콧볼 엄지로 누르 콧구멍 망치. 자, 세 번 저기 좀 골라주세요. 전못 고르겠다. 자, 매운 음식 먹고 한 번에 물을 머금고, 잠깐만, 저분 누구예요? 물을 머금고 코를 어떻게 풀어? 자, 자, 거꾸로 물 마셔요? 거꾸로 어떻게 물을 마셔? 어머머, 이름이 코메키나야. 나 어떡해, 너무 웃겨. 자, 세 분째 빨리 골라주세요. 나 웃겨서 나 못 고르겠 네? 누구야? 네네네, 골라주세요. 이름을 몰라요. 아니, 입 벌리고 코를 풀어? 나 웬일이야. 자, 웬일이야. 광대랑 코 사이 눌러. 자, 자,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좀 골라주세요. 자, 아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게, 거꾸로 뭐? 물 마시기인가? 그지? 코 풀기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비욘세 말세니 물을 먹고 네? 누구요? 비욘세 말세니 비욘세 말세? 비욘세 말세님, 옆으로 누워서 물을 먹고 코를 물을 머금고 코를 풀어라? 물을 머금고 코를 풀라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휴지에 물 묻혀서 코알에 붙여요. 휴지에 물 묻혀서 코알에 붙입니다. 코알에 붙이기? 네, 한민희님 한민희님, 네, 한민희님, 묻혀서 코알에 붙이기 돼. 세 번째, 거꾸로 물 마시기. 거꾸로 물 마시기? 자, 강은혜님. 네? 강은혜님. 강은혜님. 자, 세 분께 통닭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기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올리시는 글에 따라서 올바르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근데요, 내가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물을 머금고 코를 풀라고요? 자, 물을 머금고 코를 풀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기다가 물을 갖다 코를 갖다 이렇게 넣어서 코를 풀라는 거야? 아니, 입에 물을 머금고 어떻게 코를 풀어요? 그럼 다 이렇게 튀잖아. 너무 더럽잖아. 그러네. 제 느낌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을 머금고 코를 풀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런 건 하면 안 되는데, 목욕탕 욕조 안에 들어가서 고개를 담그고 코를 풀라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더러운데? 약간 모르겠어요, 이거. 물을 머금고. 자, 그 다음 이게 뭐야? 이건 한번 해볼게요. 휴지에 물을 묻혀서 코알에 붙이기. 감사합니다. 오늘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휴지에 물을 묻혀서 코알에 붙이기. 저 다음 수업 때 이러고 들어가면 너무 추할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코 풀기는 이거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소장님 골라주셔서 했는데 거꾸로 코 풀기는 뭐야? 그럼 물구나무 서야 되는 거야? 오, 그러면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자, 미간을 세게 누르면 뚫려요. 미간을 세게 눌러. 어, 이거는 마치 예전에 저기 무협 만화에서 북두신권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푸악 하면 여기서 푸악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어떡해. 이렇게 잘 짓나? 이거 이름인가 봐. 코메키나라고 하는, 코메키나라고 하는 약이 있고, 야돔이라고 하는 게 있대. 야돔은 뭐예요? 네? 야돔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고. 아니, 정말, 얘는 장명상 줘야 됩니다. 장명상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코메키나. 예? 유명한 약이에요? 코메키나 최고. 코메키나. 되게 직관적이네요. 그래서, 그러면 목이 아프면 목메키나. 그래, 괜찮죠? 그쵸? 그러면은, 눈이 아프면 뭐라고 해야 돼? 눈메키나 좀 그런데. 어쨌든, 코메키나, 목메키나. 이거 너무 괜찮네요. 코메키나. 이거 정말. 제가 볼 때 올해 장명상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이 코메키나래. 나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코메키나, 목메키나. 자,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메키나가 2,500원 뿐이 안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세스 S800118님께서 굉장히 저한테 뼈아픈 말씀하셨네요. 유연하시면 상체 숙이고 거꾸로 풀 수가 있다. 코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연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지금까지 한 번도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굽혀가지고요. 다리 팔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거 있잖아. 이렇게 밑으로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다리가 있잖아. 팔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전 한 번도 이 팔끝이 땅에 닿은 적이 없습니다. 선체로 그대로 할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진짜요? 진짜입니다. 유연하지 않은 게 자랑은 아니지만
대신 괜찮아요. 사고가 유연합니다. 저 오늘 코 막혀서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5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 5번 문제 뭐 넘어갈게요. 너무 잘하네. 그래서 5번 문제는 90%가 나왔으니까 요거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맨입이 아니라 맨입이겠죠.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마지막에 있잖아. 마지막에 한 플러스 여름이죠. 그러니까 이게 맨하고 잎을 보세요. 그럼 조건이 똑같지? 자, 합성 및 파생어에서 끝이 자음이죠. 그리고 뒤가 이하여일 때는 니은을 첨가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맨잎이 아니라 맨잎이다. 이건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답률을 보고 좀 이해를 못했던 게 6번이에요. 여러분들 6번 문제가 지금 정답률이 57%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제가 전혀 어렵다 생각하지 않고 냈던 문제예요. 근데 어디서 틀렸는지 좀 알려주세요. 어디서 헷갈렸는지. 그래야지 제가 원인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치? 그래서 지금 되게 놀랬어.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낮게 나올 거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흔히 미술을 보는 것으로 여기지만 예술은 더 넓은 감각의 세계를 품고 있다. 특히 고대의 연애 장면에서부터 미식 퍼포먼스까지 미각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표현 수단이 되어 있다. 맞다. 이러한 미각적 예술이 시작된 고대 시대의 회화에서는 음식의 생명력과 미식의 가치 자체를 묘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 고대는 생명력과 미식 자체. 라스코의 동물벽화에서 그려진 것 같이 복잡한 의미를 배제하고 음식을 더 먹음직스럽고 풍부하게 그린 데 집중했던 배경에는 오히려 그 반대로 가난하거나 궁핍했던 현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고대는 뭐냐면은 음식의 생명력과 미식의 가치 자체를 묘사했다. 그래서 굉장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음식을 되게 먹음직스럽고 풍부하게 여기다가 그냥 풍요롭게 그렸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음식에 집중해서 풍요롭게 그렸던 이유가 뭘까? 그쵸.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가난하거나 궁핍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6번 문제 잠깐 보도록 하세요. 6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 1번에 1번의 답은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제 1번은 아니겠죠. 라스코의 동물 벽화에서 묘사된 음식의 속성 이면은 이와 대비된 음식을 썼다. 요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당연히 맞게 됩니다. 됐습니까? 2번 문제. 이에 나아가 중세 예술계에서는 음식의 맛과 양 등이 인간의 본능과 야만성, 강렬함을 나타낸다고 봤다. 자, 그러면은 고대에서 중세로 갔죠. 자, 근데 중세에서는 음식을 통해서 본능, 야망성, 강렬함, 인간의 식탐이 종교나 신념 같은 것에 대비가 되는 거야. 동물적인 본성을 상징한다고 봤다. 그러니까 중세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은 이제 중세예요. 중세에서는 인간의 식탐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 대비죠. 종교적인 것을 갖다가 대비를 시킨 거야. 생각을 해봤더니 기독교적인 성인들이 먹을 걸 탐하진 않았잖아. 그치? 그래서 식탐이라고 하는 건 바로 동물적인 본성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한 표현의 대표적인 예시는 스페인의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의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에서 발견될 수가 있다. 이 작품 당시 스페인에서 벌어진 동족 상장과 같은 전쟁과 혁명을 풍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작품은 어쨌든 당대현실을 풍자한 것인데 이것은 예술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다. 2번. 고야의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와 밑에 스포일까지 읽어야 되구나. 근데 일단 여기서 본 고야의 자식을 잡은 사투르누스는 풍자면을 담고 있다. 맞죠? 여기까지 맞죠? 왜냐면은 자 보세요. 중세 시대의 인간의 식탐을 되게 그쵸? 어떻게 했어? 부정적으로 그렸다. 근데 어쨌든 고야는 당시에 그쵸? 전쟁과 혁명을 풍자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 있습니까? 세 번째. 예술에서 음식에 대한 인식을 신사적으로 다룬 것은 20세기 후반 등장한 음식 미술부터라고 볼 수 있다. 자, 이때 단순히 음식을 욕구의 상징으로만 보는 관점을 넘어 식사 전, 중, 후의 맥락과 심상을 드러낸 도구로 활용을 했는데 그 일례로 스포레의 식사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방금 식사를 끝난 것 같은 모습의 테이블을 담은 것인데 살이 다 발라진 앙상한 동물의 뼈, 접시, 나이프와 같은 호화식기와 대비가 되면서 풍요로운 식사 이후에 아쉬움을 느끼게 한 이 작품은 자, 요 맥락과 심상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현대사회의 소비주의와 그 여파를 식사를 통한 식욕의 암시와 앙상한 뼈를 통해 넌지시 풍자한 작품이다. 현대사회의 소비주의와 그 여파를 식욕의 암시와 앙상한 뼈를 통해 식욕을 암시하고 있죠. 왜?
굉장히 많이 먹었잖아. 왜냐면은 앙상한 동물이 뼈니까 다 먹어치웠다는 거잖아. 그치? 이걸 통해서 논지 풍자하고 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스포리의 식사는 풍자 의미를 담고 있다. 맞네. 그대로 읽는다고 하더라도 고야도 여기 보시면 풍자한 거, 스포리의 식사도 여기 풍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풍자 의미를 담고 있다.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고야의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 누스는 식탐을 통해. 자, 식탐을 통해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야만적 본성을 드러냈다고 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식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종교적인 것과 대비가 되는 것으로서 본능, 야만성 강량을 나타낸다. 식탐이라고 하는 게 뭐야? 자식을 잡아먹는 거에서 그쵸? 얘네들을 나타내서 동물적인 본성을 나타내는 거죠. 본능, 야만성 관련랑 근데 그것에 예시로 예를 하니까 결국 고야의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는 인간의 본능, 야만성 강렬함, 동물적인 본성을 다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만적 본성을 맞다. 이제 마지막 스포에리의 식사는 인간의 식욕을 표현한 것을 탈피해 식사 전후의 맥락을 드러내고 있다. 아니 여기 식사를 통한 식욕이 나타나고 있다 그랬잖아. 여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냐면은 음식을 단순하게 육구의 상징을 보는 걸 넘어서 식사 전의 맥락과 심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자 특히나 이 스포리의 식사는 식욕의 암시 앙상한 뼈를 통해 넌지시 풍자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나왔잖아. 식욕이 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탈평이 아니고 식욕을 표현하고 있지. 근데 무엇을 갖다가 그쵸 여기서 이렇게 헷갈렸는지 모르겠네. 자 답 몇 번이에요? 6번이 답이 시작 4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됐죠? 이거 뭐 저기 예, 타입해서 그거 틀린 거지. 여기서 분명히 이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그쵸. 그냥 있는 거대로 문제 풀면 되는데 깜짝 놀랐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정답이 좀 많이 안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7번 저기 뭐죠? 라이브가 해설이구나. 라이브 해설은 항상 하는 방식대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을 보면은 그날 여러분께서 입력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입력을 많이 해주시면 이 입력 값을 가지고 정확한 퍼센티지를 가지고 제가 라이브 해설을 월요일 날 똑같이 7시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7번도 지금 정답률이 높진 않아. 74%. 오늘 좀 전반적으로 정답률이 떨어집니다. 근데 보세요. 아시겠지만 저 인용초가 진짜를 달래는 문제가 실험이죠. 실험을 쭉 쓴 다음에 결국 그쵸 이걸 낸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실험을 쭉 쓴 다음에 결국 이렇게 이제 되지 않습니까? 이 결과를 그쵸 요약해서 이걸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보세요. 앞에서 지금 한번 실험을 하고 있는 구체적인 그 상황을 봐봐. 적정 온도가 35도씨인데 자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날개질을 해. 그치? 그런데 꿀벌의 무리로부터 한 마리, 세 마리, 10마리 그리고는 서서히 온도를 높였어요. 그 결과 적정 온도가 35도씨니까 자 36도 넘어갔을 때 꿀벌이 한 마리일 때는 19%만 날개짓하고 세 마리는 33 10마리는 48%가 부채질했단 말이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봐봐. 자, 우리가 꿀벌이야. 우리한테 이제 그 저기 뭐죠? 이 실험한 사람이 얘기를 했어. 여기 너무 덥죠? 자, 여기서 35도가 넘으면은 부채질 시작하세요.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근데 혼자서 이렇게 있었어. 근데 나는 지금 혼자서 있으니까 35도 넘지 안 넘지 몰라. 땀이 나는데도 이게 35도일까 36도일까 모르는 거야. 혼자 있을 때는 그쵸 19%분이 이거 부채를 안 해. 근데 내가 만약에 10사람이랑 같이 있어. 근데 저쪽에는 어떤 똑똑한 사람이 땀을 질질 흘리니 갑자기 부채질 시작해. 그럼 나 다른 거 부채질 하겠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 마리가 있는 게 더 빨리 부채질 시작되었다. 됐죠? 한편 여기 엔드야. 여기서 끊어줘야 돼. 꿀벌 사회에서는 꿀벌들이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데 그것도 차이가 있었다. 식량 조달자는 부채질을 하는 비율이 낮았어. 자 그러면서 당연히 온도 조절의 역할하는 꿀벌이 있는 실험에서 부채질이 더 빨리 진행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각각 역할이 있는데 온도 조절을 하는 꿀벌이 있는 데선 부채질이 좀 빨리 진행이 되었다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첫 번째, 무리가 커질수록 역할이 다양해. 이런 말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어? 그럼 보세요. 한 마리보다 10마리가 있을 때 부채질도 빨리 하고 만약에
부채질을 하는 역할이 없는 사람이 없는 집단보다 부채질을 하는 역할이 있을 때 그 사람 더 빨리 따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거지. 뭔지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 어쨌든 이게 안 되잖아. 어쨌든 위기 상황에서 이러고 나오지가 않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7번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혼자 있을 때보다 주변 사람들이 부채질하면 나도 따라간다. 이건 충분히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뭐냐면은 역할이 주어진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따라간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역할이 주어진 사람한테 따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꿀벌은 부채질한 역할이 없어. 그럼 걔가 부채질해도 약간 영향을 덜 받는데 나는 부채질을 하기 위해 태어난 꿀벌이야. 그러면 다들 얘의 영향을 받아서 막 한다는 거잖아.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나머지 선택지 소홀하더라도 답이 몇 번뿐이 없어? 2번 뿐이 없잖아.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정답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서 깜짝 놀랐던 거고요. 오늘은 계속 놀람의 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8번하고 9번도 정답이 낮아. 60%뿐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이제 오늘 사실 방금 얘기했던 6번하고요. 이 8번이 정답률이 안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풀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제시문에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제시문에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제시문에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잖아? 그러면은 논리적 비약이 일어나거나 내용 일치 문제를 못 풀어요. 여기 봐봐. 판소리는 이야기이므로 산문적일 수도 있고 노래이므로 운문일 수도 있겠다. 율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지금 발음이 안 좋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코에다 물을 머금고 코를 풀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따가 집에 가서 할 테니까 조금 발음이 안 좋더라도 양해를 해주세요. 이야기는 산문, 노래는 율문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판소리는 양면을 다 갖추고 있다. 노래로 하는 창 부분의 가사와 말로 하는 안일이를 두루 가리켜 사설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이게 나오죠. 자, 비슷한 사람들을 줄줄이 늘려는 병렬이 사설의 장형화의 중요한 방식임을 알 수가 있다. 한문으로 된 거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뭐가 되냐면 그런가 하면 사건 전개의 합리성보다는 A라기보다는 이야기의 박진과 조성의 과감한 생략과 비약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거 일단 제가 그냥 부분적으로 그냥 읽어봤는데 이거 있는 걸 그대로 봐봐. 그러면은 8번에 1번 판소리는 창과 안위를 아우르는 표현이다. 여기 나와있지. 판소리 사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창과 안위를 두루 그쵸 아우르는 표현이다. 맞지? 사설의 장형화를 위해서 병렬식 구성을 활용했다. 여기 나와있지? 사설의 장형화에 병렬이 중요한 방식임이 확인된다. 그러니까 사설의 장형화에 병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설의 장형화를 위해서 병렬을 사용했다. 맞잖아. 됐죠? 세 번째, 사건 전개의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생략과 비약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 여기 보시면은 생략과 비약을 사용했지?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합리성이 아니라 박진감 조성에 생략과 비약을 사용했다는 게 있어. 다시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해와 박진감 조선을 비교를 해봐야 돼. 얘가 뭐 비슷한 의미 본질 수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사건 전개에 궁금증을 자아낸다는 말과 박진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란 말을 바꿔 쓸 수가 있나요? 아니지 않아? 박진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생략과 비약을 사용했다는 말과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해서 생략과 비약을 사용했단 말은 다른 말이잖아. 얘는 이 정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미 범주가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이걸 갖다가 취한을 해가지고 만약에 쓸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쵸?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바꿔서 쓸 수가 있지만 얘는 의미 분수가 되게 다르잖아. 같이 쓸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3번이네.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느냐? 간단하게 해석할 때 그냥 제시문이 없음이야. 틀렸다가 아니야. 뭐 틀린 거죠. 이게 뭐냐면은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해서 생략과 비약의 기법을 사용했다고 하는 이 내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제시문에 없음이야.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그냥 간단하게 제시문이 없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한 번 더 사용되었지만 뚜루뚜루뚜루 낙커는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고 잠깐만요. 저 이거 좀 자, 자, 결국 난리가 났네. 자,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이거는 맞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여기잖아. 한문으로 된 19문장도 광범위 사용 등기 속에 나와 있잖아.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도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그냥 꼼꼼하게 읽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오늘 좀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다가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코가 우네요. 코가 울어. 코가 울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진짜 오늘 국어 수업은 정말 너무나도 더럽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빨리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없는 거를 여러분들 조심해서 푸셔야 되고요. 우리 제시문에 만약에 없음이 나왔을 때 한 번에 있다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됐죠? 9번 문제 65% 이거 틀릴 줄 알았어.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앞에서 6번이나 8번 문제 같은 거 솔직히 그 정도로 정답률이 떨어질 걸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꼼꼼하게 읽으면 되고 한 명은 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9번 문제 정답률이 한 60% 나올 줄 알았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개서 글을 갖다가 정확하게 요약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쵸? 중심 내용을 갖다가 핵심적인 내용을 잘 못 찾고 있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이게 포인트가 이제 뭔지를 보도록 하죠. 술록은 지휘류를 주식으로 하는 유일한 반지동물이다. 술록은 어떻게 눈과 비슷한 색깔을 띤 지휘를 찾을까? 무슨 말이냐? 술록이라고 하는 거 사슴이죠? 사슴의 일종일 거예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이렇게 했어. 근데 얘는 이제 눈깔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다고 이제 콧구멍. 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 자, 얘는 이제 뭘 먹냐면은 지를 먹어. 근데 여기 눈이 있어. 눈도 하얗지. 하얀색 눈. 근데 여기 있는 그 이끼 같은 지류도 얘가 하얗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과 비슷한 색, 하얀색을 띠은 지를 어떻게 그냥 찾아서 먹게 되는 걸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뭐가 나와요? 휘판이 나오죠. 휘판이란 촉동물의 망막이나 망막 뒷부분에 있는 조직으로 빛을 반사해서 야간 시력을 높여준다. 휘판의 기능이 나오죠.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동물 사진 찍으면은 눈만 부쩍하게 본 이유가 휘판에서 빛이 반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유류 중에서 고양이, 개, 소 등이 휘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포함해서 영장류, 다람쥐, 돼지는 휘판이 없어. 그러면은 어두운 곳에서 동물 사진을 찍을 때 눈만 번쩍하게 보이는 건 고양이, 개, 소 이거고요. 사람, 다람쥐, 돼지는 휘판이 없기 때문에 그러진 않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슬록은 포유류 중에서 유일하게 휘판의 색이 변다. 요걸 잘 봐야지. 이게 단순하게 휘판이 있다 없다를 보면은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틀리게 된 거야. 첫 번째 보시면 휘판은 슬록만 있는 게 아니야. 보시게 되면은 자 슬록은 휘판이 있는데 고양이, 개, 소도 휘판이 있잖아.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휘판이 있다 없다는 여기 지금 대명이 만들어지고요. 요런 어떤 포유류 중에서 휘판을 가지고 있는 것들과 술록의 차이가 나오죠. 유일하게 휘판의 색이 변해. 이게 바로 술록의 특징이 되는 거야. 절대적인 그 술록의 특징은 휘판색이 변한다는 거야. 여름엔 다른 포유류처럼 황금색을 띠다가 겨울에는 짙은 파란색이 돼요. 그래서 겨울에 선명한 파란색으로 변하면 자외선이 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자, 술록은 파란색일 때 자외선을 통과시켜 자외선을 감지하고 술록이끼라 부르는 사슴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술록이 먹고 사는 그런 어떤 것 같아요. 사슴쥐는 술록의 주식인데 회백색을 띠고 있어 눈 속이 찾기 어렵지만 하얀 눈은 자외선을 반사해요. 그래서 사슴쥐는 자외선을 흡수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을 기준으로 보면 눈은 하얗게 보이고 사슴쥐는 어떻게 보여? 어둡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뚜렷하게 됩니다. 왜? 자외선을 감지하게 되죠. 근데 사슴쥐는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자, 술록의 그쵸 휘판이 자외선을 감지할 수 있으니까 사슴쥐를 그쵸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눈으로 덮여있는 사슴쥐를 홀딱홀딱홀딱 찾아내서 먹어서 술록은 통통하게 살이 찔 수 있었다. 그의 이야기잖아 지금 이게. 알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다음 글의 눈질을 강화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휘판을 가졌지만 눈 속에서 사슴쥐를 찾지 못한 동물이 있다. 그러면 휘판을 가졌어. 눈 속에서 사슴쥐를 찾지 못하는 동물은 뭐야? 휘판색이 파란색으로 변하지 못하는 것들이지. 유일하게 술록만 휘판색이 겨울에 파란색으로 변하니까 나머지 포유류들은 변하지 않지. 그러니까 그런 동물이 있다. 당연히 맞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어두운 곳에서 소와 돼지의 사진을 찍으면 돼지의 눈은 빛나지 않지만 소의 눈은 빛난다. 자, 볼까요, 여러분들? 소는 휘판이 있어. 그러면은 어두운 곳에서 하면 번쩍번쩍 빛나겠죠. 근데 돼지는 휘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빛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소와 돼지가 소는 휘판이 있고 돼지는 휘판이 없으니까 자 돼지의 눈은 빛나지 않지만 소의 눈은 빛난다. 이거 맞게 되는 거잖아. 맞잖아, 그치? 그치? 맞게 되죠? 오케이. 세 번째, 고양이의 눈에는 휘판의 색은 사시사철 황금색을 띈다. 여기 있죠. 봐봐. 이게 뭐냐면은 그쵸. 여름에는 다른 포유류처럼 황금색을 띠다가 겨울에는 유일하게 휘판색이 변해. 그럼 이 문장을 잘 결합해서 봐봐. 보시면은 여기서 고양이의 휘판의 색이 나온 적이 없어. 근데 이 다음에 있는 진술이 뭐냐면은 여름에는 다른 포유류처럼 황금색을 띠지. 근데 술록은 유일하게 휘판색이 변하지. 그럼 다른 포유류들은 휘판색이 언제는 무슨 색이라는 거야? 황색이라는 거잖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산살점 황금색을 띈다, 맞지?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쵸?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여기 나왔잖아. 일반적으로 휘판은 자외선을 차단해서 보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휘판이 파란색일 때 술록은 어떻게 자외선을 어떻게 차단을 해 통과를 시켜? 통과시켜서 자외선을 흡수한 사슴쥐를 찾아낸다는 거잖아.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내용과 다 일치를 하게 되니까 정답이 몇 번 되겠어요? 4번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기 하늘쌤께서 좋은 질문했네요. 선생님 근데 이 문제는 내용일치 같은데 왜 문제성 강화라고 할까요? 낸 사람 마음이죠. 그러니까 강화 약화에서 그 강화의 범죄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제시문과 일치한다, 제시문을 찬성한다, 제시문을 뒷받침한다, 제시문에 사례를 든다, 예시를 든다, 제시문에 추가 진술 등등이 있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강화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자, 제시문이 참일 때 덧붙여지는 증거가 참, 덧붙여진 증거가 참일 때 제시문 참인 관계를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되게 좋은 질문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나왔던 시험 문제 있잖아. 지금까지 5번의 시험 문제 중에서 한번 문제를 보세요. 정말로 많은 문제가 사실은 논증 문제라기보다 이런 식의 내용일치처럼 나왔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용 일치를 기반으로 한 강화 약화가 저희 시험의 대세예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그래서 뭐 이게 좀 강화 약화 같지 않다. 뭐 그러면 그런 비판은 뭐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도 사실 약간의 그 추론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이런 것도 약간의 추론이 들어가 있지, 그치? 그리고 강화 약화라고 하는 범주 안에 지심과의 내용이 그 어떻게 보면 정합성이 들어가 있어요. 정합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 시험에서 내용일치 기반으로 많이 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시작 4번이 되겠습니다. 인증교장 오늘 라이브 인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손재생 말씀은 무엇일까요? 카페에서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이벤트 하고 있는데 카페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그쵸 어쨌든 공부하는데 많은 자극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다 인증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좀 인정하셔가지고 선물도 좀 받아가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제 얼굴에 있는데 여기다 이제 콧물 흘려야겠다. 콧물.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어떡하면 좋아. 진짜 미치겠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콧물과 함께 하는 수업이었는데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마지막 10번 문제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뭐 잘 풀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주장 양명, 나 너무 사실은 이거 학교 다닐 때 그 윤리 시간 배우는데 미친 줄 알았어요. 이기론, 뭐 주리론, 이가 어떻고 기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여기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인간 주체의가 분리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주자 개인은 인간 주체 분리가 가능하다. 근데 양명학을 창시한 왕수에는 이와 주체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아, 이거 한국사에서 나와? 아, 한국사에서 나오는구나. 아, 그 당파 뭐 할 때 그 나오는 건가? 아, 그렇구나. 취향지설은 뭐야? 어쨌든 간에, 아, 그래서 쉽게 풀었구나. 나는 왜 이렇게 잘안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강화하지만 약한다. 맞죠? 여기 나왔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사물에 들어있는 이를 탐구한 다음에 지극한 경지에 이뤄야 된다. 그러니까 탐구 경험을 점자로 축적하면 지극한 경지 진리를 도출할 수 있다.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인간이라고 한 것은 그쵸 인간주의에 대한 신뢰가 있었죠. 마음의 본체 양지. 양지가 있다는 것은 도덕적 자각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지를 보존하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취향지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도덕적 자질, 양지를 가지고 있고 올바르게 지키면 성인이 될 수 있다. 일치가 되죠? 일치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 강화학파가 있어요? 강화학파는 뭐야? 그러면 그 강화학파의 강화는 아닐 테고 뭐 강화도가 학파인가? 나는 정말 그 뭐죠? 국사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좀 안 나가지고 어쨌든 간에 어쨌든 여러분이 저보다 여기는 뭐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전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0문제를 저희 코 막히는 소리와 함께 같이 풀어봤는데 어떠세요? 오늘 되게 저한테는 되게 좀 실용적인 시간이게 돼 있어요. 아까 저희가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렸죠. 퀴즈를 냈는데 자기만의 코 뚫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코메킨데 아까 이름 뭐였죠? 그 약 이름 뭐였죠? 예? 코메키나. 코메키나라고 하는 약들에게 소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물을 머금고 코를 풀어라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방법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제가 광고를 해주면 코메키나에서 이거 광고 좀 들어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 광고 좀 이게 들어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라이브 때 푸는 거는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것과 유사한 수준도 있지만 그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수준보다 좀 어려운 수준을 제가 좀 많이 해요. 오늘 점수를 보고 틀린 걸 보고 너무 실망하기보다도 오늘 틀려보고 오늘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지. 그럼 내가 다음에는 얘 같은 문제가 나오든지 더 쉽게 나왔을 때 잘 풀 수 있겠지.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제가 어쨌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더 심해진 코와 목을 가지고 왔는데 저도 어쨌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약도 먹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그 건강이 좀 걱정이 됩니다. 시험이 다가오면서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온도차가 지금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건강 관리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가 막히면 코맥힌데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아, 코맥힌데가 아니라 뭐라고요? 코메키나. 코맥히나 죄송합니다. 네. 예, 코메키나를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절하게 물 많이 드시고 비타민 많이 드시고 그리고 항상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답답한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심히 들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의 이런 노력이 반드시 지방직 합격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한 주일 또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힘차게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에 또 만나 뵙기로 해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